반갑습니다. 현대인들은 당뇨 때문에 고생 많이 하죠. 예, 당뇨가 제법 흔한 질환입니다. 근데 사실 옛날에도 당뇨는 많았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도 당뇨 때문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당뇨는 사실 상당히 위험한 질병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 당뇨에는 1형과 2형이 있습니다. 1형 당뇨병은 실제로 인슐린이 부족한 질병. 그러니까 이거는 인슐린의 부족이 원인이기 때문에 인슐린 주사를 맞습니다. 한 번씩 인슐린 주사 스스로 투입하시는 분 봤죠? 이런 경우 거의 1형 당뇨병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건 자가 면역 질환의 영역에 속하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당뇨는 2형 당뇨병입니다. 이 2형 당뇨병은 인슐린이 이제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는데 인슐린에 대한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경우 이런 이제 2형 당뇨병입니다. 사실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혈당량이 높다. 이건 정상이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이건 인슐린 주사로 해결되는 질병이 아닙니다. 2형 당뇨병은 원인이 과로라고 봐야 됩니다. 당뇨로 고통받는 분들은 많지만, 그리고 상당히 난치라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 원인은 간단합니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 과로, 기허 영역으로 봐야 됩니다. 즉 에너지가 부족한 겁니다. 에너지가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기허를 치료하면 호전되는 질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체의 주된 에너지원은 이제 탄수화물입니다. 포도당입니다. 이제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쌀에는, 곡식에는 많은 탄수화물이 있죠. 녹말이 있죠. 이 녹말은 바로 포도당이 상당히 많이 결합해 있는 것이 녹말인데,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이 녹말이 분해돼서 포도당을 공급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는 목적이 포도당을 섭취하기 위해서 먹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포도당은 세포 내 호흡을 통해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가 됩니다. 이 포도당이거든요. 탄소 6, 수소 12개, 산소 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산소가 딱 첨가가 되면 결국 이 둘이 해서 이산화탄소하고 물, 이렇게 분해가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이 호흡인데, 이 호흡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다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호흡 과정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목적은, 포도당을 태우면서 이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기면서 에너지가 생깁니다. 이 에너지가 우리가 살아가는 원동력이죠. 이 에너지는 ATP라는 형태로 생기는데, 이 ATP는 생체 내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형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에너지를 ATP를 사용해서 살아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ATP가 많으면 많을수록 에너지가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 호흡을 통해서, 즉 세포 내 이 호흡을 통해서 ATP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호흡은 3단계가 있거든요. 1단계가 해당, 2단계가 TCA 회로, 3단계가 전자전달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1단계인 해당 과정에서 ATP가 2분자가 생기고, 전자전달계까지 모두 마치면 38 ATP가 됩니다. 자, 1단계 해당 과정은 세포질에서 일어납니다. 이 세포가 있죠. 자, 이 조직 세포입니다. 이것이 동맥, 혈관입니다. 그리고 이 조직세포, 또 옆에 조직세포니까 여러 개 세포 붙어 있겠죠. 물론 여기도 있습니다. 많이 붙어 있겠죠. 해당 과정은 세포질에서 일어나고, 이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TCA 회로와 전자전달계가 일어난다. 요 안에서 이 2가지 과정, 그러니까 해당 과정을 거친 후에 장소로 이렇게 옮겨서 일어납니다. 포도당 한 분자가 분해가 되고 나면 38개의 ATP가 생깁니다. 그런데 세포 하나 안에
그 미토콘드리아가 수백 개 있고, 뭐 많게는 뭐 1000개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하나에서 38개가 생기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긴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38 ATP 중에 해당 과정에서 2개 생기고, TCA 회로에서 2개 생기고, 전자전자계에서 34개. 말하자면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ATP는 이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생긴다는 겁니다. 사실 이 전자전자계까지 해야지 이 ATP가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는데, 해당 과정과 TCA 회로의 목적은 전자전자계에 전자를 공급하기 위한 활성화된 수소를 만드는 거. 포도당에는 이 수소가 중간 생성물로 활성화돼 가지고 전자를 공급하러 나오거든요. 그거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지, 궁극적인 것은 전자전자계가 맞춰야지 이 호흡이 완성되고 대부분의 에너지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대부분이 생기는 거죠. 사실 해당 과정이 끝나고 피루버산이라는 물질이 생기는데, 그것이 미토콘드리아로 이동을 해서 그때 두 분자의 ATP가 소모가 됩니다. 아세틸코에이라는 이제 물질로 전환되거든요. 그것이 TCA 회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36개의 ATP가 생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면 부족이나 과로 같은 기허 상태가 되면 몸이 에너지가 많이 고갈이 됩니다. 많이 고갈이 되면 결국은 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만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 과정만 계속 돌아가고 미토콘드리아가 장기 휴업에 돌입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에너지가 너무 부족해서 막 사용할 에너지로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에서 제대로 기능을 하면 많은 에너지가 만들어지지만, 이 미토콘드리아로 장소를 옮겨 미토콘드리아과 활동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과정만 계속 일어나고,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면 돈을 넉넉하게 벌 수 있지만, 당장 쓸 돈이 급하기 때문에 시간당 알바로 대충 돈을 벌어서 떼우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하면 에너지 효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없는 에너지 쥐어짜내 억지로 에너지를 만들고, 그러니까 에너지 측면에서 너무 비효율적이죠. 그러면 노동량은 많아지고 에너지 효율은 떨어지고, 결국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런 사태가 장기화되면 세포 내에서 포도당을 분해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해당 과정이 계속 돌아가면 이제 아세틸코에이가 안 생기는 게 아니라 저산이 생기거든요. 피로물질이죠. 보통 근육 피로물질이 저산이죠. 이것이 인체 내 대부분의 세포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산소 상태로 계속 일어나는 거죠. 미토콘드리아 장기 휴업했습니다. 안 돌아갑니다. 이 해당 과정이 결과론적으로 EATP가 생성되지만, 사실은 처음에 EATP를 소모를 하고 나중에 4ATP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활성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마저 없으면 포도당이 결국은 분해가 안 되겠죠. 그러면 결국 에너지 못 만들어내죠. 이 사태까지 벌어집니다. 그러면 세포가 인슐린 수용체를 더 이상 안 만들게 됩니다. 자, 우리가 밥을 먹으면 이 동맥 내에, 혈관 내에 포도당이 농도가 상당히 많이 높아집니다. 인슐린의 역할은 뭐냐면, 사실 인슐린은 췌장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인슐린이 이 세포의 수용체에 인슐린을 결합을 하면 세포에 있는 통로가 열립니다. 통로가 열리면 포도당이 세포 내로 이 혈액 내에 그 포도당 농도가 높으니까 막 쏟아져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세포가 포도당을 공급받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세포가 포도당을 자기가 감당해낼 자신이 없으니까 인슐린 수용체를 안 만들고 포도당을 더 이상 안 받겠다는 거죠. 그러면 췌장에서 이 인슐린은 제대로 만들어내는데도 이 혈당은 안 떨어지죠. 이것이 이제 2형 당뇨거든요. 이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면 췌장도 인슐린을 계속 만들겠죠.
포도당 농도는 높은데 왜 인슐린을 만들어내는데 이 포도당 안 없어지냐? 아, 더 만들어야 되겠다. 췌장도 이제 노동을 하게 되겠죠. 그럼 결국 췌장까지 힘이 빠지죠. 결국 췌장뿐만 아니라 나중에 간하고 이 콩팥까지 망가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깁니다. 이제 이 포도당 농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 혈액 내에 삼투압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혈액이 묽어야지 삼투압에 의해서 콩팥에서 배설을 해줄 건데 이제 배설을 못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체 내에 노폐물이나 자유라디칼 이런 노폐물이 더 이상 배설되지 못하고 인체 내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몸이 이제 탁해지는 거죠. 미토콘드리아가 일단 휴업을 한 상태죠. 미토콘드리아가 휴업을 했으니까 모든 세포가 에너지가 많이 저하되어 있죠. 면역세포까지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면 면역세포도 결국은 분열하기도 힘들고 활동하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이형 당뇨병은 원인이 기혈이기 때문에 기혈의 치료를 하면 호전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 것이 수면입니다. 무조건 수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형 당뇨병 가지고 계신 분 중에 잠을 제대로 주무시는 분 거의 없습니다. 그 중에는 만성불면증을 이제 가지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습관이 그렇게 된 건데, 처음에 이 잠을 규칙적으로 자지 않고 늦게까지 자지 않는 습관 때문에 몸에 피로가 누적되어서 이형 당뇨병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형 당뇨병의 동반 증상으로 만성불면증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만성불면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이거. 모든 것이 그렇듯이 원인과 결과는 양방향입니다. 잠을 자지 않는 습관 때문에 당뇨가 생긴 것도 있고, 또 이 당뇨가 불면증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도 일주일 동안 무조건 매일 4시간 자고, 그 다음에 이 혈액 속에 포도당 농도 검사해보면 거의 당뇨 전 단계 위험 수치 이렇게 나옵니다. 무조건 12시 전에 잠자리에 들도록 하고 하루에 8시간 잠을 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습관을 그렇게 들이고 그 습관이 어느 정도 본인의 그 생활 리듬이 된다면 당뇨가 많이 호전됩니다. 완치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이 호전되기만 해도 상당히 좋겠죠. 올바른 수면 습관을 생활화해서 이 당뇨를 많이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기 휴업 상태에 들어간 미토콘드리아가 이제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 미토콘드리아가 활동을 시작하면 이제 다시 세포가 ATP를 정상적으로 많이 만들어내겠죠. 이러면 기혈가 어느 정도 호전되는 거죠. 기혈가 호전되면 당뇨도 호전되는 겁니다. 그러면 혈당량은 다시 감소하는 겁니다. 세포도 다시 인슐린 수용체를 조금씩 만들어낼 수 있고 포도당을 분해할 능력이 생기겠죠. 혈당량 낮아지는 겁니다. 만약에 불면증이 있다면 불면증부터 치료를 해야 됩니다. 불면증은 원인이 많지만 당뇨 환자의 이 불면증은 거의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힘들더라도 어느 정도 그것이 본인의 이제 생활 리듬이 된다면 조금씩 불면증도 호전됩니다. 그리고 당뇨는 과로에서 오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과음, 과식 전부 과로에 해당된다 했죠. 육체적, 정신적 노동만 과로가 아니라 전부 과로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과로를 해서면 안 됩니다. 사실 이 당뇨는 기허에서 양으로 진행되면 저체온을 유발하기 쉬운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뜸 치료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당뇨 환자들은 면역력이 많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세포의 회복력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뜸을 권장 사항이 아닙니다. 뜸으로 인해 화상이 생긴다면 화상으로부터 회복하는 능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화상이 빨리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권장 사항은 아닌 것입니다. 대신에 적당한 온도로 난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당뇨에 좋은 식품으로는 현미나 통밀 같은 식품이 좋습니다. 현미나 통밀이 역시 탄수화물이기는 하지만 이
영양소가 이 골고루 갖춰져 있는 자연 그대로의 현미나 통밀은, 그러니까 영양소가 탄수화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갖춰져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혈당에 대한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는 어느 정도 몸이 저하된 에너지를 조금씩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하지만 이제 트랜스 지방의 농도가 높은 이제 가공식품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공식품, 트랜스 지방 높은 음식, 그리고 패스트푸드 음식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은 체내 자유라디칼의 농도를 높이는 요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안 먹는 게 좋겠죠. 그리고 단백질을 공급하는 고기, 콩, 생선, 계란 이런 건 종종 섭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과식하면 안 됩니다. 당뇨 환자분들 많이 기운이 처져 있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과식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진짜 소식을 해야 됩니다. 당뇨 환자는 이 자유라디칼의 농도가 높기 때문에 맨발 걷기를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발바닥에 상처가 있는 분, 어제 좀 팔에 베었는데 이런 경우 맨발 걷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험하지 않은 모래사장이나 학교 운동장 같은 데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 역시 충분한 수면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당뇨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